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오셨는데요. 항상 트렌드를 또 읽는 트일남 박근영 부장님과 투자 아이디어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AI 얘기를 먼저 하는데 AI가 뭐 정말 메가 트렌드죠, 그죠? 네. 다만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좀 트렌드가 또 바뀌고 새로운 걸 찾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AI의 기술 변화 또 주목할 점들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뭐 AI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 공부가 조금 수월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갑자기 AI라는 게 뜨면서 이 반도체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쵸, 예. 종목에 대해서 뭐 전공정, 후공정, 뭐 테스트 등등 포함한 것들이 되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HBM, 보니까 뭐 맞습니다. 코어스, 뭐 엄청 많잖아요. 그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AI가 결국은 이제 확산되는 건 분명할 것 같고 반도체 업계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데 최태원 회장도 결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언급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가 좀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서 투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공정단에 관련된 투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가격이 낸드와 디램이 올라오고 호응정이 워낙 좋으니까 하반기에는 HBM이 잠식하는 어떤 캐파들이 있기 때문에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커머디티 제품과 관련된 디램 쪽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정상화되는 투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유진테크라든지 뭐 일부 분할 이슈 때문에 좀 주춤은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됐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소재들도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까지 좀 확장해서 이제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고 상반기까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후공정에 HBM 관련된 주식들이 꽤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이클이 보통 최근에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한 10개 분기 정도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 3개 분기 정도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끝난 물이라든지 하반기로 넘어섰다 보기엔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내년 정도까지는 관련된 업황이 적어도 주식으로 본다면 올해까지는 반도체 관련 소부장도 좀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자 이런 이야기가 역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 변화나 트렌드 변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여전히 HBM 쪽은 뭐 사실 뭐 많이 올랐지만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뭐 그 공급 부족이라면서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HBM도 그렇고 또 다른 섹터도 이제 디바이스 단으로서의 확장도 기대가 되는 그 안에서의 이제 고민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는 조금 선별적으로 또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괜찮은 HBM 관련주라고 하면 다 같이 막 급등하는 모습이 꽤 보였지만 이제는 좀 그 사이에서도 이제 좀 눈에 띄게 차별화되는 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관련된 HBM이라든지 반도체 쪽을 일단 보자는 거고 AI 관련된 쪽을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수요가 가장 강한 영역이죠. 패키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대규모 증설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공이 전체적인 HBM 캐파 증설은 한 2.6배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캐파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파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라는 이런 쪽을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좀 봐야 된다는 게 핵심 1번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요. 약간 후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키징을 본다 하면 그러면 이제 2.6배 캐파 증설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왜 그러면 2.6배 정도를 하는데 여전히 HBM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느냐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제 앞까지는 지금 우리가 H100이라든지 기존의 엔비디아 제품을 보면 GPU 하나에 그리고 GPU가 한 개당 HBM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가 들어가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온 엔비디아 쪽의 신제품들은 B100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GPU가 2개 그리고 거기에 각 GPU당 6개에서 8개 정도의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4배 정도로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스펙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국은 B100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팔릴 것으로 보이고 내년까지는 완판을 했다 이 보이고 있고 HBM3 2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아직까지는 HBM의
공급이 수요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의 강세는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금 D램 내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한 자리 숫자 정도이지만 네. 내년 정도 되면 뭐 25년까지 가면 30%까지 D램 내 HBM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HBM은 비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수율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면 비싼 공급 단가를 결국은 감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ASP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은 나타난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실 수요로 본다면 HBM 말고 다른 쪽의 수요가 강하냐 또 그건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다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전공종 대비 캐펙스 부담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의사결정 관련 증설 관련된 부분들이 의사결정이 빠르고 대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강하니까 내년 물량에 대한 수요 관련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이미 물량에 대한 이슈가 발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주를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과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는 PSK 홀딩스입니다. 예, PSK 홀딩. 그래서 PSK하고 PSK 홀딩스가 두 개가 있는데 왜 다릅니까 보는데요. 일단은 PSK는 약간 전공정 단이에요. 그리고 PSK 홀딩스는 후공정 단의 패키징 쪽을 담당하고 사업 있거든요. 분야가 그렇죠. 예. PSK 홀딩스가 있고 PSK가 있는데 지주사지만 PSK 홀딩스도 사업 회사를 가지고 있고 네. 그게 후공정단 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PSK 홀딩스는 HBM형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PSK 같은 경우는 전공정단에 관련된 장비가 플래그십 관련되죠. 쪽이고. 그래서 PSK 홀딩스가 HBM 관련된 후공정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차별화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HBM 3사 모두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종목으로서 PSK 홀딩스가 이야기되는 거고 역시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은 결국은 이제 디스켬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장비가 있는데 이건 디스켬이라는 것을 표면 쪽에 어떤 제거를 하는 그런 장비이고 두 번째는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이 장비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력 고객사 대규모 HBM 캐파 증설 외에도 고객사가 또 확대되는 모습인데 국내 매출 단위 한 30%대 정도 되고요. 네. 중화권 쪽으로도 한 40% 정도의 장비 매출을 다각화하는 모습이고 PSK 홀딩스가 지금 고객사 기준으로 본다면 한 60개 정도의 고객사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 다변화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단기 이익 성장이 시장 기대치 대비 더 가장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 가운데 PSK 홀딩스가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움직임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크게 흔들림 없이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PSK 홀딩스가 상당히 좀 좋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후공정단에 관련된 그 장비주들의 평균 PER이 30배 정도 되는데 PSK 홀딩스가 20배가 안 됩니다. 한 17배, 1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어떤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일단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흔들림 없이 아마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오테크닉스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해서 네, 관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있는데 뭐 또한 D램 쪽에서 집행되는 것들이 낸드까지로도 이 어닐링 장비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투자 관점에서는 D램보다는 낸드가 좀 뒤로 좀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추후에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는 아마 D램 또는 낸드까지도 확장이 기대되는 어닐링,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고체 레이저가 탑재된 신제품이 공급이 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도 올라가는 효과까지 있어서 이오테크닉스도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레이저 그루빙 장비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차세대의 레이저 기술이 피코나 펨코 등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기술과의 경쟁력에서 웨이퍼 처리량 관련된 부분들의 우위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다수의 글로벌 로직이나 파운드리 업체, 오사트 업체까지도 지금은 확보를 한다는 점에서는 올해 기점으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같이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고객사 콜테스트가 최근에 완료된 것으로 이오테크닉스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확실히 이 부분도 낸드 쪽에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기술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UV 드릴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수주 쪽에서 회로선 폭이 굉장히 지금 이제 10나노 이하로 이제 초정밀 기판에서 기존의 CO2 드릴러로 대응이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UV 드릴러가 아마 이 미세홀 가공에 강점이 있는 것이 어드밴스 패키징 것에서 아마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오테크닉스가 세 가지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유리 기판 투자가 본격화되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게 아이템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이 UV 드릴러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이 테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노 고금입니다. 최근에 보면 뭐 비메모리 쪽에 수요 성장률 하향 조정이 좀 있었지만은 모바일 부분의 수요 부진 리스크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리노 고금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모바일 AP형 소켓 수요도 아마 좀 어느 정도 약간 하향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R&D 소켓 관련된 매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리노공이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모바일 팹리스 고객들이 뭐 PC라든지 서버 이쪽 그리고 CPU 차량용 SoC 등으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R&D 소켓 수요는 연중 계속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TS라든지 이런 소켓 종류들은 대부분 다 HBM은 한 곳에서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이게 적층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 테스트를 하는데 한 곳에서 에러가 생기면 HBM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된 소켓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리노공업 등을 포함한 지금 소켓 관련주들이 좀 또 눈에 띄게 좀 굉장히 곽강을 최근에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그렇게 이제 패키징. AI 기술 예. 변화와 관련주 첫 번째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패키징이었고 쪽이었고요. 관련주 얘기하셨고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HBM 쪽에서 넘어오는 전공정 투자입니다. 예, 하반기로 접어들면 결국 HBM 쪽으로 캐파가 로스가 생기는 게 전공정 투자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전공정 투자가 그 여러 가지 텍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레거시 코모디티 쪽에 관련된 전공 투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반기로 가면 디램이나 낸드가 많이 이제 가격이 올라오고 HBM 쪽에서 이제 잠식된 그 캐펙스가 결국은 하반기에는 정상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점에서 전공정 투자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HBM 비중이 작년에 8% 정도 비중에서 디램 내에서 올해는 21% 내년은 3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HBM을 빼고 난 나머지 캐파 로스는 결국은 디램 쪽에 레거시 코모디티에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상 쪽에서 결국 디램 전공정 캐펙스 확대를 아마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낸드나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 기가 있기 때문에 디램, 파운드리, 낸드 쪽에 전공정 쪽에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좋았던 게 어디죠? 유진테크죠. 유진테크 역시 이제 대장주로서 영향이 있는데 물론 오늘 방송하는 날은 지금 이제 한 유진테크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네. 거의 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뚫고 난 다음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불구하고 지금 전공정단에 지금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디램 비중이 지금 익스포저가 90% 이상이 유진테크가 익스포저 노출도가 디램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유진테크가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상황이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쪽에 파운드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그 미국 쪽에 45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3배 이상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공정 투자가 들어가면서 유진테크가 아마 각광을 좀 받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여러 가지 신규 캐파 이야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국내 공장도 신규로 좀 폐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PSK입니다. PSK가 아까 이제 홀딩스하고 좀 차별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PSK가 단순 전공정 투자 재개 수혜 관련해서 지금 25년부터 26년까지 본격화될 미국 쪽에 파운드리 투자에서 초과 성장이 PSK가 좀 나올 수 있다 이 보는 것 같고요. 베벨 에처라든지 그다음에 메탈 에처 이런 라인업이 확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 관련된 장비 라인이 PSK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신규 진입이 피어 대비 받았던 디스카운트를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PSK 같은 경우는 주력 장비가 미국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주력 장비가 뭐가 있냐면 PR 스트립입니다. PR 스트립. 이게 이제 주력 장비인데 이 관련된 부분도 최대 경쟁사가 중화권 업체인 맷손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경쟁사가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미중 분쟁 확대를 최근에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맷손이라는 그쪽 중화권 업체의 장비가 미국 쪽에 반입이 좀 쉽지 않다. 그러면 미국 쪽의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반입을 하게 되면 아마 PSK가 조금은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포지셔닝을 갖고 간다는 점에서 미국 쪽에 여러 가지 확장에 대한 캐파에서 PSK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의 변화인데요. 역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EUV 관련된 레이어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ALD 관련된 스텝 스위칭과
이것도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구조 확대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던 EUV의 레이어 확대, 그다음에 ALD의 스텝수 증가, 세 번째 하이K 메탈 게이트 구조의 확대,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K 그 메탈 게이트는 어디냐?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단에 이게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소재 부품단에 관련된 부분들이 디램 대비 낸드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디램 쪽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지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침투 확대 방향성 명확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HPSP. 네, HPSP죠. 최근에 HPSP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소송권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만약에 소송에서 만약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신규 장비를 쓰기가 또 되게 어려워요. 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해소로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악재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뭐 장비도 충분히 포트폴리오와 기존의 고압 수소 얼릴링 장비 외에도 HPSP가 지금 추가 제품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고압 사라막 그 관련된 장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신규거든요. 이거는 또 얘네들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HSP가 지금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4만 원 언더까지 떨어져 있는데 충분히 저점에서 충분히 이제 모아갈 만한 가격까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하반기 3나노 캐파 증설 투자가 되면 그간 부진했던 로직과 파운드리 쪽에 이 장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거의 독점적인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SP가 그렇게 주가가 빠져 있을 이유가 사실 없다는 점에서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소송권 이외에도 다른 제품 고압 산화막 장비가 또 확장 가능성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독점적인 장비가 나간다는 점에서 충분히 저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HPSP가 왜 빠졌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실제 지금 한미반도체 그 곽 대표가 지금 HPSP를 주식을 엄청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 주식 살려고 이제 지금 그렇죠. 현금화하고 있잖아요, 일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금을 모으는 게 HPSP 주식을 좀 팔아서 한미반도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일부 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펀더멘털적인 어떤 주가 하락이 아닌 일부 수급적인 주가 하락이다. 이렇게 본다면 저점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HPSP가 높게 형성된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중에 이렇게 빠진 주식이 있을까 할 정도로 HPSP가 뭐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술적인 변화를 가지고 아마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구별을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기술 변화, 특별히 반도체 산업에서의 변화들 그리고 핵심 기업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